45페이지 북창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풍이라고 되어 있으면 앞으로 삭풍은 겨울바람이에요. 차가운 바람, 북쪽에서 부는 북풍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삭풍이 들이치고 산이 우거진 골짜기에, 삭풍이 들이치고 산이 우거진 골짜기에 해묵은 얼음이요. 몇 해 동안 묵은 얼음. 얘가 유배 가서 쓴 작품인데요. 유배를 그 함경도 지방으로 갔어요. 굉장히 추운 북쪽 지방이잖아. 깊은 산골짜기에 뭐가 있는 거야? 얼음이 여름이 돼도 녹지 않는 그런 깊은 그 정도로 추운 곳으로 유배를 갔어요. 그래서 몇 해 동안 묵은 얼음이 아직도 남아있고 해묵은 얼음이요. 조추, 이른 가을에 벌써 뭐가 와요? 눈이 오네. 그래서 얼음, 이른 가을에 눈 이런 걸 통해서 계절적 배경, 화자가 처해 있는 계절적 배경 확인이 가능합니다. 백초가 떨어지는데 곡식이 될 새 없네. 백초, 온갖 풀들이 이른 눈 때문에 다 떨어져 버리니까 곡식이 될 사이가 없구나. 열매를 맺고 곡식으로 여물어줘야 되는데 그럴 틈도 없이 그냥 풀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귀보리밥 못 이으며 쌀이야 구경할까. 귀보리밥으로도 끼니를 못 이으니까 쌀이야 흰 쌀밥이야 구경이나 할 수 있겠느냐. 표현상의 특징 그냥 같이 갈까요? 왜? 너네가 찾기 싫어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한 말이긴 해요. 삭풍은 들이치고 촉각적 심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묵은 얼음이요. 조추에 눈이 오네. 얼음, 눈,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하는 시어 사용되고 있고요. 온갖 풀들이 떨어지는데 곡식이 될 사이가 없구나. 귀보리밥으로도 끼니를 못 이으며 쌀이나 구경할까 할 수 있다 없다 서리법 사용되고 있고요. 채소도 줄이거니 어육을 생각할까. 채소도 없어서 굶주리는데 고기와 생선 같은 것들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느냐. 서리법. 귀보리밥 못 이으며 쌀이나 구경할까. 채소도 줄이거니 어육을 생각할까. 모두 대구법도 사용되고 있네요. 같은 문장 구조 나란히 나오고 있어요. 가죽 옷으로 여름나니 얇은 옷으로 어한 추위를 어찌 하겠느냐. 가죽 옷으로 여름을 나니. 이거 가지고 애들이 맨날 나한테 얘기하는 게 여름에 그런 가죽 옷 입고 겨울에 그치. 내가 반대로 말하고 싶었어요. 겨울에 가죽 옷 입고 어차피 얇은 옷이랑 가죽 옷이랑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때에 맞는 옷차림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는 얘기 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가죽 옷으로 여름을 나니 얇은 옷으로 추위를 어찌하겠느냐. 상서로운 별천지에 산의 짐이 어디 두고. 이거는 과거 유배 가기 전에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유배를 와 보니까 유배 가기 전에 내 삶이 아주 별천지에 있었던 것처럼 신선세계에 있었던 것처럼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상서로운 별천지에 산의 짐이 어디 두고. 함경도, 화자가 있는 공간, 지명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함경도 갑산의 악지 험한 지역에서 백종 만물, 온갖 문물들을, 온갖 사물들을 그리는 곳, 그리워하는 곳. 함경도 갑산, 험한 지역에서 온갖 문물을 그리워하는 곳. 국화꽃잎도 안 떨어지는 곳에 영균인들 밥 먹을까. 두견새 울음도 없는 곳에 낙천이도 할 말 없네. 고사인용이에요. 지금 이 두 구절은 고사인용인데요. 영균이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배를 가게 됐는데 먹을 것이 너무 없는 거야, 유배지에서. 그래서 떨어지는 국화꽃잎으로 식사를 대신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있는 곳은 뭐하다. 그것조차 없다. 그러니까 영균인들 여기에서는 밥이라도 먹겠느냐. 여기도 밥 먹지 못할 거야. 내가 있는 곳이 그 정도로 더 힘겨워. 낙천이라는 사람도 유배를 가게 됐는데 억울하게 유배를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두견새가 같이 슬프게 울어줬다는 그런 고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어때? 두견새 울음소리조차 없는 곳이야. 그 정도로 삭막한 곳이야. 내 마음을 알아줄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야. 그런 곳에서 낙천이도 여기 오면 아무 할 말이 없을 거야. 그 정도로 내가 있는 곳이 힘겨운 곳이야. 고사인용이고요. 맺힌 시름 풀작시면 분내 공거 헌사할까. 가슴에 맺혀있는 시름을 풀려고 하면은 풀어서 말로 한번 풀어보자고 한다면 분내 공고, 내 분수의 그 고단함이 얼마나 헌사할까, 야단스럽겠느냐. 내 분수의 고통과 고단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면 야단스러울 정도로 아주 길다.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맺힌 시름을 풀려고 하면 내 신세의 고단함과 고통이 얼마나 야단스러울까. 토산에 맛없는 술도 기나마나 매매 없고, 토산에 맛없는 술도 그것이나마 매매 사고 파는 이가 없고, 술도 못 구해요. 너무 깊은 산골짜기라.
토산에 맛없는 술도 그것이나마 사고 파는 이가 없고 기악은 학원 많은 어느 경에 금가할까. 기악, 기녀의 음악 소리는 있지만은, 그래도 기녀는 있나 봐요. 기녀의 음악 소리는 있지만은 어느 경에, 어느 때에 금가할까. 금, 거물고 소리에 가, 노래를 부르겠느냐. 이 유배지에 그래도 기녀의 음악 소리는 있지만은 내가 유배에 온 신세에 어느 때에 기녀의 음악 소리에 맞춰서 내가 노래를 부르겠느냐. 부를 수 없다는 거겠죠. 서리법. 장평산, 허천강의 유람에도 뜻이 없네. 장평산, 허천강 둘 다 지명인데요. 그나마 여기 그 갑산에서 풍경이 좋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명소거든. 근데 나는 유배 온 처지지. 유배 온 처지니까 명소 관람할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아예 안 들어요. 장평산, 허천강 뭐 이런 곳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곳 유람에도 나는 생각이 전혀 없다. 뜻이 없다. 민풍도 후타하되 웃거라도 아니온다. 민풍, 백성들의 풍속이, 이 지역 백성들의 풍속이 후하다고 하는데, 백성들의 풍속, 백성들의 인심 이런 것들이 후하다고 하는데 나는 유배객이라서 그런지 나랑은 웃거라도 아니온다. 웃거, 이거 기웃거리다 뭐 이런 말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류하려고도 아니온다. 나와는 교류하려고도 아니한다. 기웃거리려고도 아니오는구나. 백성들의 풍속이 인심이 후하다고 하지만 기웃거리려고도 아니온다. 교류하려고도 아니오는구나. 봇 덮고 흙님 방에 두문하고 홀로 이셔. 보를 덮고 흙을 이은 방에, 그러니까 굉장히 대강 만든 그런 초라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보를 덮고 흙을 이은, 흙을 발라서 만든 방에 두문하고 홀로 있어. 문을 닫고 혼자 있어. 보 덮고 흙을 이은 방에 문을 닫고 혼자 있어. 승에는 패창하고 조갈은 벽에 가득한데, 승에는 파리와 모기예요. 파리와 모기가 창을 덮고 조갈, 군뱅이랑 벼룩 이런 벌레들은 벽에 가득한데, 여기는 어떤 표현상의 특징일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과장법이죠. 야, 아무리 모기랑 파리랑 많아도 벽에 그 창에 가득한다는 건 상상이 돼요? 무슨 호러물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벽에는 군뱅이랑 벼룩이 가득하대. 틈이 없을 정도로.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법 사용되고 있어요. 앉은 곳에 해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와 잠든 밖에 한숨이요. 한숨 끝에 눈물일세. 여기는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있어요? 연세법 사용되고 있네요. 앉은 곳에서 해가 지고 누운 자리에서 밤을 새서, 그러니까 어디 밖에 나가지도 않고 계속 한 곳에 계속 있는 거야. 앉은 자리에서 해가 지고 누운 자리에서 밤을 새서 잠든 밖에는 한숨이요. 한숨 끝에는 눈물일세. 이 부분 연세죠. 잠든 밖에 한숨, 한숨 끝에 눈물. 밤밤마다 꿈에 보니 꿈을 둘러 상시과저. 밤밤마다 꿈에 보니 꿈을 둘러서, 꿈을 돌려놓아서 이걸 뭘로 만들고 싶구나. 상시. 현실로 만들고 싶구나. 평상시처럼 만들고 싶구나. 밤밤마다 꿈에 보니 꿈을 돌려 현실로 만들고 싶구나. 꿈에서 누굴 봐요? 밑에 보면 누군지 알죠? 누구? 학발자안을 보고 있대요. 노친을 보고 있대요. 누구야? 어머니예요. 여기서부터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나타나. 바로 윗부분까지는 유배 생활의 그런 고단함과 힘겨움, 열악한 현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었다면, 지금 여기부터는 뭐냐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중심을 이룹니다. 잠깐 배경 설명을 하자면요. 이광명이라는 사람이 유배를 간 이유는 얘가 잘못해서 간 건 아니에요. 얘는 벼슬도 하지 않고 시골에서 고향에서 어머니 모시면서 산 그런 효자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먼 친척이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영모죄를 쓰게 된 거야. 그것 때문에 보통 그런 영모죄를 쓰게 되면은 친척 다 거슬러 올라가서 뭐 삼족을 멸하니 어쩌니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벼슬조차 하지 않고 시골에 묻혀 살던 이광명까지 유배를 가게 된 거야. 평소에 벼슬도 마다하고 어머니랑 같이 살 정도로 효심이 지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배를 가서도 어떻게 엄마 걱정이 너무 커요. 작품 전체를 보면 보통 유배 작품에서는, 유배 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후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임금에 대한 충성을 끊임없이 얘기를 한다거나 뭐 정치적인 얘기가 언급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작품에는 없어요. 정치적인 얘기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유배 생활의 힘겨움, 그 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게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밤밤마다 꿈에 그 어머니를 보니까 그 꿈을 둘러 현실로 만들고 싶구나.
학발자 못 보거든 안족서신 잦아질 때 학발자 그러니까 늙으신 어머니를 못 보거든 안족서신은요 옛날에 서신이 편지잖아요. 편지 어떻게 보냈어 옛날에는? 네. 그 새 다리에다 묶어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편지라고 해석하면 돼요. 늙으신 어머니를 못 보거든 못 보니까 자꾸 뭐만 보내게 되는 거야. 편지만 계속 보내게 되는 거예요. 편지가 잦아질 때 계속 편지가 잦아질 때 기다린들 기별 올까 엄마의 소식을 기다린들 소식이 올까 기다린들 소식이 올까 오노라면 달이 높네. 한번 그래도 답장이라든가 그 소식이 온다면 내가 워낙 먼 곳으로 유배를 왔으니까 한 달이 넘게 걸리는구나. 기다린들 기별 올까 오노라면 한 달이 넘는구나. 못 볼 때는 기다리나 본인은 시원할까. 못 볼 때는 이렇게도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소식을 기다리는데 본인은 시원할까. 보면은 얼마나 시원할까.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너무 빠른 건 아니죠? 따라올만 하죠? 놓친 소식 나 모를째 내 소식 놓치날까. 어머니의 소식을 나도 모르는데 내 소식을 놓치니 알기나 할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지. 천산만수 막힌 길에 고통스러운 마음 뉘해올고 천산만수 천산 뭐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그런 산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로막혔다는 거죠. 산과 물로 막힌 길에 고통스러운 내 마음을 누가 해올고 누가 헤아려 줄까? 누가 알까? 묻노라 밝은 달아 두 땅에 비추는가 표현상의 특징 뭐 있어요? 묻노라 밝은 달아 두 땅에 비추는가? 의인법 사용되고 있죠? 달에게 말을 건네고 있어요. 말은 누구만 한다고 전제? 인간만 한다고 전제해줘야 돼요. 어떤 사물에게 말 건네고 있으면 의인법이에요. 묻노라 밝은 달아 두 땅에 비추는가? 두 땅은 어디? 어머니가 있는 곳과 내가 있는 곳 두 곳을 너는 모두 볼 수 있지? 좋겠다. 우리 엄마 어떻게 지내는지 너는 알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붉은이라고 해석하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아래하다 보니까 우로 자꾸 애들이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표현상의 특징에서 틀려요. 붉은이라고 하면 색채 이미지 나타나게 되잖아. 근데 이거 색채 이미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함정 문제 출제된 적 있으니까 이거 주의해 주세요. 밝은 달이에요. 묻노라 밝은 달아 두 땅에 비추느냐. 따르고저 뜨는 구름 남천으로 닿는 고야. 따르고저 따르고 싶구나. 뜨는 구름 저 떠 있는 구름. 왜? 그 구름은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남쪽 하늘로 닿는구나. 내닿는구나. 흐르는구나. 화자가 함경도에 있잖아요. 엄마는 어디 있겠어? 당연히 남쪽에 있겠죠. 함경도가 우리나라 끝이니까. 북쪽 끝이니까. 따르고저 따르고 싶구나. 뜨는 구름 남쪽으로 흐르는구나. 흐르는 내희 되어 집 앞에 둘렀고저. 흐르는 내가 되어서 흐르는 시냇물이 되어서 집 앞에 둘렀고저. 두르고 싶구나. 어떤 집? 어머니가 계신 그 집 앞을 내가 쭉 둘러서 흐르고 싶구나. 나는 듯 새가 되어 창전에 가 논일고저. 나는 듯한 새가 되어 창 앞에 가 논일고저. 누구 창 앞? 엄마 방, 엄마 집의 창 앞에서 논일고 싶구나. 전부 다 뭐예요?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되고 있네요. 내 마음 헤어하니 놓친 마음 닐러무슴. 내 마음 헤아려 보니 놓친의 마음은 말해 무엇 하겠느냐. 나보다 더 괴롭겠지. 여의 잃은 용이요 키 없은 배 아닌가. 여의주를 잃은 용이요 키 없는 배가 아니겠는가. 뭐가? 어머니의 마음이. 표현상의 특징은 뭐예요? 은유법이죠. 엄마의 마음은 여의주를 잃은 용, 엄마의 마음은 키 없은 배에서 무엇은 무엇골로 풀어서 볼 수 있으니까 은유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의주를 잃은 용이요 키 없는 배가 아니겠느냐. 추풍의 낙엽같이 어둠에 가 머무르고. 추풍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그런 낙엽처럼 가을바람에 낙엽같이 지우법이네요. 가을바람에 낙엽같이 어디에 가 머무르고. 가을바람에 낙엽같이 어디에 가 머무르고. 집안도 파산하고 친척들은 흩어지니.
집안도 파산하고 친척들은 뿔뿔이 흩어지니 도로의 방황한들 할 곳이 전혀 없네. 도로 길 위에서 방황한들 갈 곳이 전혀 없구나. 길 위에 방황한들 갈 곳이 전혀 없네. 어느 때 주무시며 무스것을 잡숫는고. 우리 엄마는 대체 언제 주무시며 어느 때 주무시며 무엇을 드시고 계실까? 무엇을 잡수실까? 엄마 계속 걱정하고 있어요. 일점의리 살피더니 어느 자손 대신할꼬. 일점의리 한 벌뿐인 옷과 신발을 내가 그동안 살폈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를 내가 그동안 보살폈었는데 한 점뿐인 옷과 신발을 내가 그동안 살폈는데 내가 유배를 와 있으니 어떤 자손이 대신할까? 한 벌뿐인 옷과 신발을 내가 살폈는데 어느 자손이 대신할까? 나 아니면 뉘 매시며 자모받기 날 뉘 결고. 내가 아니면 누가 모시며 누가 우리 엄마를 모시겠으며 자모 우리 어머니 밖에 날 누가 괴다 사랑할까? 내가 아니면 누가 모시며 어머니 밖에 날 누가 사랑해 주실까? 남의 없음 모자 정리 수유상리 못하더니. 남에게는 없는, 유독 각별했다 그랬잖아요. 벼슬도 안 나가고 그럴 정도로. 남에게는 없는 모자의 정의, 남에게는 없는 모자의 정의. 수유상리, 수유 잠시라도 상리, 서로 이별하지 못하더니. 남에게는 없는 모자의 정이 잠시도 떨어지지 못하였는데, 잠시도 이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조물을 미이건가 이대도록 떼쳐온고. 누군가가 조물주의 마음을, 조물을 미이다 움직였느냐, 조물주를 움직였느냐. 그러니까 조물주를 누군가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운명 그대로라면 나는 엄마는 계속 살 수 있었을 텐데 누가 조물주를 움직였는가. 이대도록 떼쳐온고. 이토록이나 떨어져 있는 곳. 이토록이나 떨어져 있는 곳. 갈래는 가사고요. 유배 가사입니다. 성격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굉장히 자세하게 드러나 있죠. 서정적 성격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주제는 유배 생활의 어려움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표현상의 특징은 하면서 찾았으니까 그거 외에 뭐 서리법이나 대구법 더 있는 것들은요. 궁금하면 나한테 질문하세요. 이 부분 맞아요? 이 부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나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주요 표현상의 특징은 다 찾았고요. 너네 뒤에 보면은 내 책으로는 105페이지 정도거든요. 105페이지 안팎으로 보면은 북창가 문제 있을 거예요. 있어요? 세 문제 붙어 있거든요. 이거 풀어가지고 오세요. 북창가 문제 있죠. 그거 문제. 세 문제 있으니까 풀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